지방이 우리 고에너지 원이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찾게 되고요. 또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먹어서 남아도는 에너지가 금방 다시 지방으로 변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요 현상의 또 다른 원인은 폭식이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음식 섭취가 크게 줄면 우리 몸은 이를 비상사태로 인식해 음식을 섭취하려는 욕구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증폭되는 배고픔과 식욕을 참지 못해 폭식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체중 감량으로 인한 근육의 감소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율이 떨어지는 것과 또 굶는다든지 기아 상태로 인해서 이 식욕이 증가함으로써 폭식 등이 유발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스트레칭과 같은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안과 전문의인 이다모 씨는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운동을 한다. 최근에 뺀 살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한때 76kg까지 나갔던 이다모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9kg의 체중을 감량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이다모 씨를 비만에서 탈출시킨 첫 번째 전략은 근육운동.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하는 근육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에너지 소비를 높였다. 유산소 운동은 좀 날씬하게는 만들어주지만 좀 병실이 좀 생겨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기로 하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하면 기초 대사량 증가뿐만 아니라 몸매도 보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좋죠. 그렇다면 과연 근육 운동이 살 빼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것일까? 근육량이 많은 여성과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모량 중 근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초 대사량의 차이를 비교해봤다. 검사 결과 근육이 많은 여성의 기초 대사량이 일반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루 필요한 기초 대사량에선 무려 690kcal가 차이가 난다. 특별히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이 많은 여성이 690kcal를 더 소모하는 것이다. 근력 운동을 하면은 기초 대사량 또는 안정 대사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쓰는 에너지가 늘어나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면 그 자체로 쓰는 에너지도 많아지고 또 쉬고 있을 때 쓰는 에너지도 많아지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다모 씨가 성공적으로 비만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전략은 바로 식습관. 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식단 구성에 변화를 줬다. 즐겨 먹던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은 음식 대신 닭가슴살과 생선 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고 있다. 야채 같은 걸 먹음으로 인해서도 포만감이 증가되지만 이 단백질을 먹으면 또 원래 또 포만감이 증가돼요. 그래서 배고프지가 않아요. 조금만 먹어도 쉽게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하게 되면 뭐 사실은 이 배고파 갖고 먹고 싶은 거 못 참아서 보통 거의 다 실패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뭐 다이어트 자체는 처음 시도를 했는데도 전혀 무리 없이 뭐 배고픈 게 전혀 없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과연 배고픔 없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제작팀은 비만 전문의 박용우 교수와 함께 허리둘레가 40인치 정도인 복부 비만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양쪽 모두에 1,400kcal의 저열량식을 처방했다. 단, 같은 열량이라도 영양소의 구성을 달리했다. 한쪽은 우리가 흔히 먹는 밥 중심의 탄수화물 식단을, 다른 한쪽은 밥 양은 줄이고 단백질로 된 반찬을 늘린 저당질 고단백 식단을 먹게 했다. 건강상 많은 문제를 보인 참가자들 모두 적극적으로 실험에 임했다. 일주일 후 참가자들은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 밥량이 늘어나고 반찬 수는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좀 배고픈 면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그 밥량은 상대적으로 줄은 배에 비해서 생선, 살코기 그리고 나물 야채 등 양이 늘다 보니까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이 더 있게 느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비교해봤다. 인슐린 저항성이 낮을수록 비만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일반 저열량식 집단의 인슐린 저항성은 식전과 식후 1시간째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2시간이 지나야 줄어든 반면 단백질 강화 집단은 식전과 식후 1시간부터 인슐린 저항성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만해졌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늘 일정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에너지 항상성이라는 우리 몸의 본능적인 조절 기능이 깨진 겁니다. 이 조절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게 되면은 렙틴 저항성이 커지게 됨으로써 비만해지게 되거든요.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면은 이 렙틴의 작용이 좋아지면서 우리 몸의 그 체중과 체지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이 에너지 항상성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하는 거죠. 또 과식이나 폭식을 예방해주는 포만감 정도도 단백질 강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단백질은 포만감을 일찍 가지고 오는 것 이외에도 우리 몸에 음식으로 인한 열 발생, 그 효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함으로써 인슐린에 대한 그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나타나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는 달리 근육을 만들고 열을 발생시키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어진 현대인들에게 중요하다. 따라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고 닭가슴살, 생선, 콩, 달걀 등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효과적으로 살을 빼고 유지할 수 있다. 전주에 살고 있는 34살의 이순자 씨. 아침마다 식사 준비와 아이들 챙기는 일로 늘 분주하다. 아들, 밥 먹어야지. 어? 얼른. 이순자 씨는 바쁜 와중에도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운동 전에 밥을 먹는 것. 이 씨만의 살 빼기 습관이다. 운동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밥을 먹어줘야 운동할 때 위가 안 늘어난다는 말을 들어서 좀 저도 애들 챙기고 나중에 먹어도 되는데 같이 이렇게 먹고 또 청소도 하고 네, 저를 위해서 아침이 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아침 식사 후 이순자 씨는 친구들과 함께 2시간 거리에 등산을 한다. 체중을 빼기 위해 시작했던 이 운동 습관을 벌써 1년째 계속 실천하고 있다. 주말 빼고는 거의 매일 만나가지고 산에 왔다 가야 개운하고 네, 비가 와도 웬만큼 올 때는 거의 왔다 가니까요. 왔다 가니까. 예. 처음엔 산 입구를 오르는 것도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젠 즐길 여유까지 생겼다. 이순자 씨는 살 빼기와 등산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이어트도 하기 전에는 좀 내가 이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하다 보면은 다 제 노력한 만큼 그 대가는 저한테 주어지니까 그리고 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80kg까지 나갔던 이순자 씨. 전주시 보건소의 뱃살 빼기 대회를 통해 2개월 만에 무려 20kg을 감량했다. 그 후 벌써 1년째 뺀 살을 유지하고 있다. 이순자 씨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일지 쓰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됐다. 꼼꼼히 일지를 쓰면서 살 빼기에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찾아낸 결과 차츰 행동의 변화가 찾아왔고 좋은 습관들은 자연스레 몸에 뱄다.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타거나 그랬다면은 지금은 무조건 걸어 다니고 또 이렇게 시댁 같은 데도 갔다 오다가 애기 아빠한테 이렇게 천변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 여기 좀 내려주라고 내려주고 가라고 나 여기서 걸어간다고. 이순자 씨는 등산을 하고 천변을 걷는 등 하루 3시간 정도의 운동량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 이처럼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됐던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것이 요요 현상 없이 체중 감량에 성공한 이순자 씨만의 비결이다. 그냥 지금 하던 대로만 하려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1000일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남들이 봤을 때 뺀 살 잘 유지하고 있구나.